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최근 자극받았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 크든 작든 결국 위를 향해서 한 번 정도 방향 잡을 이슈는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지 나름의 이 시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회사인데 지금 노랑봉투법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란봉투법 뭔지는 다들 아실 건데 핵심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하청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섭을 해서 이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부터 원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순수하게 돈 더 달라는 게 핵심일 테니까 비용이 증가한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청은 철저하게 계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당장은 조금 올려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계약 만료 때 원하는 수준을 이들이 못 채워주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계약 우리 끝낼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청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려고 움직이겠지만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뭐라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임금을 유지를 하면서 생산성을 보다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람의 고용은 줄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화에 필요한 건 뭐다? 당연히 생산 라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들인데 요즘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뒤에서 밀어주는 이러한 상황에 유의미한 결과까지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반박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통과가 됐고 6개월 유예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근데 이런 상황이면 기업들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하는 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요즘에 되게 조용하냐? 일단 첫 번째, 고부가 가치, 인당 생산성이 높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이라는 걸 잘 안 쓰니까. 그러면 이제 하청을 많이 쓰는 뭐 조선이나 자동차, 뭐 건설 이런 건 어떠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수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외 가서 못 하잖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동차나 조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필요한데 요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한번 투자를 했으면 매물 비용 때문에 어디로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로봇을 한다. 용접, 로봇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어떻게든 단가 낮춰서 중국이랑 경쟁하겠다. 막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사람 안 뽑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도화하겠다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대응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쌍용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외 공장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쪽에 이제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힘든 회사다 보니까 여기는 좀 뭐 노조나 이쪽도 조용히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현대나 기아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들려온 소식 뭐다? 미국에 투자를 늘린다 플러스 그 기아 타스만 아시죠? 이거 원래 한국에서 전량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기로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멕시코로 물량 배정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다? 우리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점점 물량 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으로 그 기업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는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어떻게든 뭐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든가 기업들의 마음을 돌리든가 하려고 하겠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빼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내수의 규모 경제가 안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하청 쪽 보면은 단가 더 낮춰야지 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로봇은 미래가 되었구나 정도로 이거를 이해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워낙 갈리다 보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확실히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이 정도의 상황이구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얼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중요한 것보다 갈 가능성 높다. 이제 수급은 어떤지 보면 최근에 좀 올라가서 매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매집한 잔고가 훨씬 많은 거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매도보다 매수가 궁극적으로 많은 구간이구나. 천천히 이게 유지가 되면은 한 번씩 힘 모았다가 터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박스권 상단 꾸준하게 찍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다가 여기 돌파하고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 한번 추세가 잡힌다 정도로 요거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올해 하반기 실적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이 27년까지 예상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8년 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래 성장성이 확실하고 유의미한 성과가 벌써부터 보여지게 되면은 요 밸류를 현재로 끌고 오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또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극받아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7년 기준으로 1,400억 정도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면 28년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은 시가총액 실적 대비 좀 비싼 거 아닌가 하는데 28년 기준으로 봤을 땐 적정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 파악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적정이니까 거품 한번 껴봐야지 갈 가능성 요거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석을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 노랑봉투법 이에 대한 여파는 뭐다?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로봇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수급상 그러다 보니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박스권 유지하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보고 있다가 28년 예상 실적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올라가는 거 요거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